전산세무 2급 회사 다니면서 열흘 만에 공부해서 무료로 딴 합격수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안 올린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공부를 좀 해서 자격증 하나를 따왔습니다. 이 전산회계랑 전산세무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전산회계 2급이 제일 낮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2급의 내용에다가 플러스된 내용을 추가한 게 전산회계 1급, 그다음에 전산회계 1급에다가 내용을 또 추가한 게 전산세무 2급, 그다음에 또 추가한 게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회계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전공자들은 전산세무 2급 정도까지는 필수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열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서 기출문제 하루에 1개 정도 풀었고 또 그 시험 보기 바로 전주에 주말에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상 공부한 시간은 한 4, 5일 정도 만에 땄습니다. 만약에 이론 지식이 아예 없으시다면 한 달 정도는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회계 1급까지 취득한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라면 시간과 노력만 조금 투자하시면 정말 일주일 열흘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높은 점수로 합격한 건 아니고요. 70점이 합격 커트라인인데 저는 딱 7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번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공부 도구로는 2018년도에 구매했던 이론책 한 권이랑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강의 몇 개 좀 봤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자료들 출력한 거 이게 다예요. 제가 해보니까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 이 정도까지는 뭐 굳이 학원을 다니거나 돈 들이지 않아도 유튜브에도 강의가 너무 많이 잘 돼 있고요. 비전공자분들도 노력하시면 충분히 금방 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이요. 그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이론과 실기가 같은 시험에 한 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론 문제와 실기 문제가 있는데 실기 점수가 70점, 이론 점수가 30점이에요.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에요. 그래서 이 실기를 다 맞추시면은 이론은 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위주로 준비를 다 하셔야 되고요. 이론은 실기를 틀릴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공부 방법은 우선 무조건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매번 비슷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들이랑 답안이 다 나와 있어요.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전부 출력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년 정도까지 자료밖에 안 올라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박쌤 전산회계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입해보시면은 박 선생님이 올려주신 무료 강의들도 많고 옛날 자료들도 파일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옛날 자료들도 공부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부를 아예 처음 하시거나 기초 이론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신 상태라면은 박쌤의 무료 강의를 정말 추천합니다. 만약에 전산회계 1, 2급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 기본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추가 내용을 습득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한번 읽어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기출문제부터 바로 풀었습니다. 이론을 한 권 다 먼저 읽어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을 먼저 읽어보면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될지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저는 우선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한 후에 먼저 풀어보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공부해서 외워야겠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둔 다음에 필요하신 부분만 따로 강의를 검색해 듣거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론책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푸는 순서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이제 실기가 70점이고 이론이 30점이기 때문에 실기들을 먼저 풉니다. 그리고 실기는 찍을 수가 없지만 이론은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를 먼저 풀고 이론을 푸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기출문제 종이 출력해놓고 순서대로 이론 먼저 풀고 그다음에 실기 풀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시험장에 가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론과 실기가 나눠져 있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이론 답안과 실기 작성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는 매번 그 프로그램 사용하진 않았고 일단 그냥 출력된 기출문제에다가 다 풀고 시험 전날에만 프로그램 사용하는 연습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방에 가서 제가 실제로 풀었던 방법 순서대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3권으로 나눠서 썼고요. 저는 이렇게 답안이 다 나와 있는 답안 문제를 그냥 출력해서 이렇게 답을 가리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한 번에 풀고 나중에 채점을 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을 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시험지 보고 답지 보고 이렇게 보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론을 다 풀고 나면 한 번에 채점한 다음에 바로 보면서 풀이하고 좀 더 몰라서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이론들은 옆에다 따로 적어두고 꼭 알아둬야만 할 것 같은 문제들은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실무 시험도 저는 실무지만 일단 종이에다 한 번에 다 풀었습니다. 매번 컴퓨터를 켜서 입력하면서 풀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이 출력된 시험 문제에다가 일단 모든 걸 다 풀었고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건 나중에 따로 연습했어요. 실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답지를 가려두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차량 운반구 얼마, 현금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 이런 거 쓰는 것도 그냥 나중에 제가 알아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그냥 보예 이런 식으로 써서 공부했습니다.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도 감상누, 부가세 예수금은 부예,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유자처익 이런 식으로 제가 줄여서 제가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제가 줄여서 써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 문제를 푸실 때 알아두면 좋으실 만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지를 보시면은 같은 문제 번호들끼리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매번 이렇게 한 회씩 푸는 것도 좋지만 한 회를 시간 안에 맞춰서 푸는 연습은 사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시험 보러 가면은 가서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최대한 빨리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 시험지를 시험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시험지를 가지고 같은 문제 유형을 한 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감도 익힐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도 되고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반복하면서 더 이렇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문항의 번호들을 연속해서 계속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실무시험의 1번 문제. 1번 문제 안에는 항상 5개의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93회에 실무 문제 1번 5개를 다 풀고 그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94회에 실무 문제 1번들을 또 다 풀고 92회 것도 실무 문제 1번들을 다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슷한 문제들을 연속해서 풀 수 있단 말이죠. 뭐 오늘은 문제 1번을 하겠어 하면은 문제 1번들만 집중해서 풀어보고 채점해서 모르는 건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무 문제들에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자면은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문항들이고요.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다음에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4번은 결산 자료, 문제 5번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관련 문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3번 부가가치세 문제랑
5번의 연말정산이랑 원천징수 문제는 이건 무조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랑 5번 문제는 미리 출력본으로 풀어볼 수가 없어요. 3번 문제만 푸는 날, 5번 문제만 푸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하셔가지고 하루 동안 기출문제 10회에 대한 3번 문제만 풀고 5번 문제만 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10회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 보던 날 앞에서 체온 체크하고서 나눠줬던 합격을 기원합니다 스티커인데요. 그냥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합격할 것 같아가지고 미신처럼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네, 여기까지가 부족하지만 저의 합격 수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시험 예정이신 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보러 가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이 시험이에요.